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계속 채점을 하고는 있는데 이번 주랑 지난주 좀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학교 일이 좀 바빠서 학과 일이 수학과에서 뭐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처리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이번 주에는 마무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몇 명 걸 채점해봤는데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일단 이 채점 결과를 보고 지금 우리가 10주잖아요. 이제 다음 주 11주인데 기말고사 마지막 주 15주를 제외하면 4주 남았거든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숙제를 어떻게 낼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평균을 보고 아무튼 그건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이제 이론 수업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죠? 자, 이번 시간부터 그러니까 남은 4주는 이제 집합론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집합론은 뭐 많은 수학과에서 지금 배우지 않는 수학과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초반에 살짝 언급하고 가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지금 응용 수학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는 있지만 증명이 사실은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집합과 관련된 얘기들 할 거니까 논리입니다. 논리, 로직과 관련된 얘기라서 요거를 저희가 한 달 동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set theory인데요. set theory 요거는 실제로 제가 그 뭐 굉장히 유명한 교재를 참고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유명한 교재는 이제 set theory 뭐 with application 책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책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이게 세컨 에디션이고요. 엄청 오래된 책이에요. 지금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세컨 에디션이고요. 저자는 이제 유팽리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옌티린 두 분이 지은 책이에요. 이 책이 총 챕터 7로 되어 있고요. 한 200쪽짜리인데 가능하면 웬만하면 다 볼 수 있으면 다 볼게요. 왜냐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념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셋 디오리 자체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어찌됐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철학과 비슷한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로직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까지 배우는 수학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요, statement and their connectivity거든요. their connectivity.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하면 그 명제와 이제 연관관계, 뭐 명제 그리고 뭐 and or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추상화시켜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은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뭐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집합과 명제라는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죠? 스테이트먼트는 말 그대로 이제 declarative예요. declarative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declarative라고 하면 이제 판단 가능한 문장이란 건데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냐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죠. either true or false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동시에 참인 경우는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인 케이스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simultaneously가 동시에라는 뜻이거든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문장을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A 2 더하기 1은 5다. 자, 명제죠, 여러분들. 어떤 명제?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 그 다음 B 뭐냐면 The moon, 달은 is made of blue cheese. 블루 치즈로 달이 만들어졌다. 거짓이죠, 여러분들. 그죠? 달이 왜 블루 치즈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다음 C는 이제 부천 is a city of Korea. 부천은 한국의 도시다. 그죠? 한국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true입니다. 지금 위에 세 개는 명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goodbye everyone. 요거 goodbye everyone은 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not a statement.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명제가 뭐다, 그리고 명제가 아닌 게 뭐다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직을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로직 할 때 그 소문자 PQR 있죠. 특히 뭐 대부분 이렇게 쓰긴 하는데 소문자로 이루어진 이 P부터 시작한 이런 문자들은 보통은 represent statement를 나타냅니다. statement. 그러니까 명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대문자 있죠. PQR 대문자. 대문자는 주로 이제 뭘 나타내기로 하냐면 뭐 모든 책에서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책에서 그렇고요. 특히 이 책에서는 이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분하는데 대문자는 compound statement를 나타냅니다. compound statement. compound statement를 나타내. compound가 합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wo or more statement가 합성된 거예요. statement. 이렇게 됩니다. compound statement, statement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요거 예를 들면요. 위에 거 예를 한번 참고해 보면 2 plus 1 is 5 and 부천 is a city of Korea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요런 걸 이제 compound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ompound statement을 쓸 때는 뭐 대부분 딴 책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제가 봤을 땐 대문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는 대문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스테이트먼트가 하나인 케이스에도 대문자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웠고요. 이 명제의 관계를 나타내는 5개의 이제 굉장히 공통적인 connectivities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 connectivities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각각 연결고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첫 번째 요겁니다. 요거 얘는 뭐냐면 not입니다. not 여러분들 not 물결 표식의 not입니다. 요거 들어보셨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요겁니다. 위로 head 있는 건데 얘는 and입니다. and 논리학에서 and입니다. and 집합에서는 당연히 얘가 그 캡이죠. 캡 요게 되겠죠. 근데 아직 집합 얘기는 안 할게요. 아마 뒤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명제와 진리 집합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진리와 관련된 논리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얘는 OR입니다. OR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요 짝대기 기호입니다. 요 짝대기 기호는 if something이면 then something이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A, B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쓸까요? P가 있고 만약에 Q가 있다면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여기에 P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Q가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나타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양쪽 짝대기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양쪽 짝대기에 있는 경우는 역시 여기 P가 있고 Q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P if and only if Q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f and only if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쪽도 성립하고 이쪽도 성립한다는 거고 얘는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상황이 다르죠, 여러분.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부분 이제 그 수학 여러분 나중에 수학 뭐 증명이나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이런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런 화살표로 이런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와 이런 커넥티비티스를 가지고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굉장히 쉬운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몇 번 본 적이 있을 건데 진리표라고 불러요. 진리표. truth table이라고 부르거든요. truth table. truth table이라고 부르는 truth table. 자, 이건 너무 중요해요. very important고요. 집합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면 이제 여기 논리에서는 이 truth table이 있고요. 이 truth table이 실제로 수학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can be used in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이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진법이면 0과 1이니까 0이 true고 1이 false다. 그러니까 뭐 그죠. 보통 0이 1이고 1이 false 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uth table은 수학에서 중요하지만 컴퓨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트루스 테이블의 간단한 예. 자, P가 스테이트먼트고요. 스테이트먼트. P가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이번에는 뭘 생각하냐면 요거 not operator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operator라고 부르기도 해요. connectivit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operator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얘에 대한 트루스 테이블 한번 살펴보면요. 트루스 테이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P고요. not 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두 개죠.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true를 이렇게 줄여서 쓰고요. 네, false를 이렇게 줄였어요. 이렇게 썼을 때 not이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false, 이 케이스에서는 true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truth table이라고 합니다. 엄청 쉽죠, 여러분들. 그죠? 엄청 쉬워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오퍼레이터, 즉 이런 것들, 커넥티비티들을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데피니션이 하나 나오는데요. 데피니션 뭐냐면 PQ가 스테이트먼트다. 스테이트먼트니까 얘네들이 명제입니다. 명제일 때 P hat Q, P hat이라고 읽기도 해요. Can be determined. can be면 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상관없으니까. as the following. 그러니까 다음으로부터 P hat Q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읽을 땐 P hat Q로 읽기도 하지만 실제 논리는 P and Q가 되겠죠. 제가 and였으니까. 자, 진리표 작성해 볼게요. 진리표 작성하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정리를 할게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가 참이려면 둘 다 동시에 참여해야지 참이다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T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죠. TF 그다음에 FT 그다음에 여기는 FF 이렇게 네 가지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AND는 동시에 참일 때만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부 다 F를 출력하는 이런 논리 기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ND 기호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표를 활용을 하면 뭐 굉장히 많은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 역시 예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해 볼게요. Write the truth table for the following statement. 다음에 명제에 대해서 실제로는 compound겠죠. 그 compound statement는 그냥 statement로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에 대해서 그 진리표를 만들어 보세요라는 문제예요. 자, 마이너스 not p hat not q인데 전체에 hat이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자, 그러면 일단 진리표를 만드는데요. 천천히 만들면 돼요. p q 조사하고 그 다음에 not p not q 조사하고 그 다음 걸리는 게 not p의 hat not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not의 not p hat not q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해야 돼. 이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크게 썼나? 굳이 이렇게 크게 쓸 필요 없는데 4개밖에 안 나올 거니까. 자, 여기 해서 볼게요. 인마는 TT 일단 PQ가 나올 수 있는 경우 FT, FF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인마는 F 뭐 이쪽 쭉 해보지 뭐 F, T, T 이쪽은 F, T, F, T가 되겠고 두 개의 사실은 교집합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가 교집합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교집합 센스죠, 여러분들. 그죠? 교집합인데 얘는 AND가 되는 거죠. AND. 그래서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마는 둘 다 거짓이니까 거짓 인마는 참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not이 붙었으니까 이제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표를 통해서 주어진 스테이트먼트의 참 거짓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AND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OR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뭐 이 순서는 고등학교 때 한 거나 지금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definition 또 살펴보면요, 이번엔 OR이 나올 거예요. PQ가 스테이트먼트고요, 스테이트먼트. 굉장히 쉽긴 한데도 차근차근히 넘어갈게요. P or Q는 R 아이고 여기서 R로 썼네. R로 쓸게요. 뭐 상관없지. can be나 R이나 determined as following
여기서는 as following. 마찬가지로 P, Q, P, or Q는 자 OR의 논리 구조는 하나라도 참이면 무조건 참이다입니다. 그죠? T, or not이니까 T, or Q니까 그러니까 P, or Q 한국말로도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뭐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또는에서 또는이라는 건 참이죠. 그러니까 T, F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P에 아이고 저기 합집합 좀 썼네. 나도 모르게 이건 P가 합집합이 아니라 임마죠. P, or 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또 합쳐야겠네. OR POR 그러니까 OR이라고 하는 놈의 진리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보세요. 위에서 정의 내린 진리표의 결과와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 내린 진리표의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두 개의 논리가 있을 때 일단 먼저 우리가 그 observation을 한번 살펴보면요. Note that truth tables for minus 이게 not P hat not Q랑 그죠? 이게 이제 위에 거죠? 우리 위에 example 봤던 거 요거랑 그 다음에 P 합집합 Q 있죠? P or Q가 서로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거와 관련된 개념이 뭐냐면 equivalent입니다. equivalent.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2, 3학년 올라오게 되면 equivalent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두 개가 정확히 일치한다. 한글로는 동치다라는 얘기예요. 완전 똑같아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equivalent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P랑 Q. 이번엔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일반적인 컴파운드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물론 심플 스테이트먼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P가 equivalent to Q다.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요 표현을 안 쓰는 게 좋겠다.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P, Q가 똑같은 트루 테이블을 가진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이렇게 더가 들어가야 되겠네.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에 트루스 테이블을 썼는데 그 트루스 테이블의 결과가 정확히 일치할 때 그 두 명제는 서로 동치다, 이퀴발런트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가 이퀴발런트하다, equivalent to Q다라고 하는 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기호로 PQ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 짝대기 3개 등호 말고 짝대기 3개가 있는 케이스는 두 개가 정확히 필요 충분 조건이 그러니까 동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짝대기 3개로 많이 씁니다. 뭐 등호로 써도 크게 무방하지만 우리가 논리학에서는 여기 특히 이 집합론에 있는 논리학에서는 3개를 쓰는 게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위에 예제에서 봤듯이 P의 or Q 있죠? P or Q는 뭐랑 뭐랑 이게 그 이큐발런트 하냐면 동치냐면 not P hat not Q 요거랑 동치 조건입니다. 그죠? 우리 밑에서 배우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보고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게 그 유명한 드모르간의 theorem입니다. 드모르간's theorem. 그죠? 드모르간의 정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었죠? 드모르간의 정리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제로 이런 명제에서보다는 집합의 언어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나중에 그 배울 거예요. 집합과 명제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배울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또 다루게 될 거지만 아마 제 생각엔 다음 시간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증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얘는 집합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제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얘는 뭐랑 같냐면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전체의 여집합 얘랑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 돼요. 자, 됐나요? 좋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데피니션 하나 살펴보면요. 데피니션 아이고 제 네모로 이쪽에서 데피니션 살펴보면 자 P랑 Q가 스테이트먼트예요.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먼트일 때, 자 이거 이번엔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입니다. PQ는 이제 determined as following이 됩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걸 일단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컨디셔널이라고 불러요. 컨디셔널. 여러분 요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논리 구조라는 거에서 참 거짓을 파악을 하는 거지, 위에 있는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고, 그 다음에 얘는 Q이다인데 얘는 실제로 뭐랑 동치 조건이라면 정의에 의해서 요거와 동치 조건입니다. if and then에 의해서 이거와 동치 조건인데, 왜 이거와 동치 조건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요거는 제가 바로 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그 정의로 받아들이면 계산은 쉽죠. TT, TF, FT, FF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 FT, FT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AND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일치할 때죠. 이거랑 이거를 봐야지, 여러분들. 그죠? 이거랑 이걸 봐야 되니까 F, T, F, F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놈은 뭐냐면 요 놈의 낫이기 때문에 TF, T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인가, 스테이트먼트 두 개를 합친 구조인 컨디셔널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리표를, 트루스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파볼게요. 이게 왜 이런지, 이거 왜 이런지를 우리가 좀 파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리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P라는 명제가 It is raining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It is raining. 지금 비가 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Q는 I will give you a ride. 이렇게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널 태워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비가 오면, 그죠? It is raining. 그러면 내가 널 태워주겠다 이런 얘기죠. You are right. 이게 이제 저 P이면 Q이다를 표현한 거잖아요. 자, 이거를 뭘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냐면, 제일 쉽게 뭐 물론 당연히 이럴 리가 없겠지만 컨트랙트라고 보겠습니다. 계약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약. 그럼 이 계약이 언제 위반되냐면, 여러분들 받는 화자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계약이 위반된다고 느낄 때는 뭐냐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태워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모르는 거지, 인마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확실하게 틀린 건 뭐냐면, 확실하게 잘못된 거는, 얘가 지금 나한테 사기를 친 건 뭐냐면, 비가 온다 그랬는데 태워주지 않으면, 얘가 거짓이면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 진리표를 보시면 언제만 유일하게 F냐면, 여러분들 언제만 유일하게 F냐면, 처음에 게 시작 참인데 이제 뒤에 게 거짓인 케이스만 F입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트루면 이게 계약이 성립하는데, 나머지는 계약 성립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임의로 true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얘를 뭐 false로 세팅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violating the contract를 생각하면 돼요. 언제 계약이 위반되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건 언제냐면 only when, 언제, if true then false일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가정은 성립하는데 결론이 부정이 되면 이게 이제 틀린 명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틀렸다라고 이제 우리가 컨디셔널 이 커넥티비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들?